옐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동의 옐카 3. 이번 주는 샤신 레드제민 류블루와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7월이 됐습니다. 와, 벌써 2021년이 반이 훌쩍 지나갔어요. 이제 다음 달 중순이면 2021-2022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가 시작됩니다. 자, 지금 EPL의 각 팀들이 8월 14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시즌 준비를 한창 하고 있고요. 이제 7월 5일 정도부터 프리시즌 들어가는데 가장 많이 쏟아지는 뉴스가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 뉴스고, 지금 토트넘 핫스퍼와 관련해서 가장 팬들의 관심을 끄는 뉴스가 과연 토트넘의 다음 감독은 누가 될 것이냐, 이 얘기인데 오늘 옐카에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무리뉴 감독이 경질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감독이 올 것이냐, 지금 토트넘 다음 감독 손흥민 선수와 호흡을 맞출 다음 감독이 누구냐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7월 5일 프리시즌 전까지 토트넘 감독이 결정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안 될 것 같아요? 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한 이유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독들이 물망에 올랐다가 안 됐다는 보도만 계속 나오는 걸 보니 둘 다 기준이 없는 게 아닌가. 오려는 사람들도 기준이 없는 것 같고,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도 누굴 데려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일주일 안에는 결단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샤신은 어떻게 봅니까? 그건 진짜 모르는 일인데요. 내용상으로는 류블루 말에 당연히 저도 동감하죠. 쉽지 않다? 네, 쉽진 않죠. 네. 일주일 사이에 프리시즌 돌입 전에 토트넘이 새 감독 선임 발표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레드제민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부터 이제 울버햄튼 누누 감독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경험도 있고 뭐 그러면은 누누 감독 정도면은 뭐 일사천리로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누누 산투 감독은 자유인이죠. 네. 울버햄튼이랑 계약이 끝난 거죠. 계약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요 말에도 저도 일부는 동의해요. 누누일 경우에는 빠르게 선임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 업로드 됐을 때 뭐 이제 진짜 누누로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그 안에 나올 수도 있는데, 누누를 제외한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는 쉽지 않을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토트넘 감독 선임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레드제민 보기엔 어떻습니까? 제일 심각한 거는 이번 시즌 2 시즌에서 우에파 대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간다고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의미가, 토트넘 정도의 이 재정 규모에서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없는 대회일 수도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도 그 파이트 머니, 출전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의 이 액수가 전혀 다릅니다. 네,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퍼런스 리그로 내려가면 거의 뭐 이건 이제 이 거마비 정도 나오는 그런 수준이겠죠. 구단 수입에 치명타가 오히려 됐다. 손해일 수도 있어요. 손해일 선수들 수도 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 관리하고 피트니스 뭐 챙기고 이건 뭐 그러니까 교통비도 안 나와 뭐 이런 뭐 정도. 그렇죠. 네. 오히려 안 나가고 체력을 비축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 또 토트넘이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갔던 팀이기 때문에 뭐 성에 찰 리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좋은 감독, 이른바 이제 A급 감독을 무엇으로 어필을 해서 우리는 이런 야망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오면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무한한 저 높은 곳으로 갑시다라고 뭐 갖고 얘기를 해야 되나? 돈 갖고 얘기하면 그래서 돼요. 딱 지금 정답인 게 스쿼드가 어떻게 될지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감독들이 이름이 나왔다가 들어가고 하는 걸 보면 아마도 올해 여름, 내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른바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 아닐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이른바 A급 감독들한테 계속 거절을 당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내가 원하는 선수를 이 구단이 사줄까? 아닐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여태까지의 거군요. 토트넘의 역사적인 행보를 봐도 좀 그렇죠. 네,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름이 빨리 나왔다가 빨리 사라지는 걸 보니까 아마도 예산적으로 굉장히 뭔가 그래 이렇게 우리가 당신에게 지원을 해주겠어 라는 말을 좀 굉장히 미지근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도 있지만 구단 상황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거의 단장형으로 데려왔잖아요. 파라티치라는 분을 데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 레비 회장이 이제 팀을 재건하고 뭐 전문적인 그 선수 영입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팀을 리빌딩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모든 걸 다 하던 분이었잖아요. 모든 걸 다 하던 분이었는데 막상 데려오니까 아마 의견이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탈리아 출신이고 이탈리아 클럽에서 되게 오래 있었고 유벤투스에서 11시즌 동안 19개의 트로피를 든 이 입지연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이탈리아계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같이 안 되고 뭐 콘테도 있었고 네. 가투소도 있었고. 네. 뭐 콘테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유추하기로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었다. 되게 높은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콘테가 안 간 거다. 그게 좀 전에 레드 그렇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죠. 그죠. 네. 그 성적은 높이 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돈은 별로 없다. 이런 걸 보면 안에서도 뭔가 정리가 안 됐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회장하고 단장하고 이제 처음으로 손발을 맞추는데 삐걱된다. 네, 좀 삐걱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답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일주일 안에 안 되겠다고 예상했던 이유도 이 둘도 지금 합이 안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삐걱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이유 저 한 두어 가지만 추가할게요. 예. 두 개. 1번 포체티노를 데려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소모한 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포체티노 감독은 사실 근데 파리 생제르맹 도착해서 이제 뭐 한 반 시즌도 안 됐나요? 뭐 그 정도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트넘은 포체티노가 가장 나았나? 그렇지. 우리의 DNA에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가 나아갈 길에 가장 맞는 스타일이 포체티노인가? 포체티노는 심지어 제로 영입을 해줬는데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보냈는데 이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결과적으로. 전설의 제로 영입 아닙니까? 네. 게다가 어떻게 보면 한 100이라는 어떤 클럽의 능력과 규모를 갖다 주면 포체티노는 거기서 150, 180을 뽑아줬던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어린 선수들도 잘 키워냈고 비교적 뭐 이름값이 좀 낮았던 선수들 이름값도 더 크게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차원에서 토트넘 뭐 수뇌부에서 보더라도 포체티노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포체티노와 이제 대화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린 지가 꽤 긴 시간 아닙니까? 네. 그 시간이 그런데 너무 길었어요. 두 번째는 이게 물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 자연히 이렇게 되기도 했지만 약간 좀 이례적일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A라는 뭐 괜찮은 클럽 감독이 공석이 됐다 그러면은 아마 많으면 한 10명 아니면 한 7, 8명 요 정도 선에서 사람들이 이제 추론을 하고 예측을 해보거든요. 그 가운데 유력 후보는 한 서너 명. 제 생각에는 네. 아주 유력은 정말 한 3명 정도 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토트넘은 뭐 거의 완료 단계까지 다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사람만 여러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포체티노에게 너무 긴 시간 소비한 거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너무 장시간 동안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게 상대 감독들 대상 후보들 입장에서도 이 팀을 정말 가도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원래 생각해온 이유 하나는 세 가지 원래는 세 가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아니요, 근데 추가되는 건가요? 저 이분하고 같아요. 예. 컨퍼런스 리그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를 못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력이 저는 없다. 그렇게 한 세 가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예.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토트넘은 어떤 리더십, 어떤 감독이 필요합니까? 전 절충형 리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절충형 리더가 딴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여기 회장도 이제 발언권이 상당히 세고 당연히 뭐 그러겠지만 영입에까지 신경을 쓰는 분이고 단장도 새로 왔는데 이분도 일가를 이룬 사람이고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돈은 별로 없고 누구를 데려올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지금 이름을 날리고 싶은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2년 안에 토트넘을 리빌딩하면서 나의 이름값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절충형
젊은 감독. 토트넘을 도약대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약대 정도가 아니면 사실 정말 잘하면 챔피언스리그 가는 감독 가야죠. 그게 뭐냐면 바로 제2의 포체티노를 그쵸. 찾는다는 얘기예요. 포체티노 감독이 에스파뇰, 사우스햄튼 거치고 토트넘 올 때 왔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이로 봐도 그렇고 경력으로 봐도 지금 류블루가 말씀하신 그 단계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논의되고 있는 그런 감독이 아니라 뭔가 리더십, 이 사람 축구 좀 아는데, 이 사람 감독 나름대로 팀 운영 잘하는데 이런 약간은 빅네임 아래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프리미어 리그는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리그이고 그렇죠. 한 10등을 하더라도 사실 돈이 많아요. 웬만한 다른 리그 빅클럽보다도 오히려 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감독들이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지금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는 못 나가지.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요즘 잘 나갔던 구단이고 다른 어느 리그를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금전적으로 괜찮은 곳인데다가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를 또 안 하고 컨퍼런스를 한다는 거는 처음 온 감독에게는 약간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좀 리그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팀을 이렇게 빌딩 해갈 수 있는 시간 여유도 생기는 거니까 딴 리그 가는 것보단 그래도 돈 많고 그래도 좋은 팀이고 여전히 스타들이 있고 챔피언스 리그 안 하는 거 그거 오히려 나에겐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역으로 생각하면 또 그런 감독은 올 수도 있죠. 포체티노가 필요한 거군요. 지금 토트넘은. 포체티노 가라기보다는 포체티노스러운 사람이 필요한 거죠. 어찌됐건 뭐 그런 정도 케이스 아니면 말이 나오고 있는 사람 중에는 저는 그래도 2명의 후보가 제일 낫다고 보거든요. 한 명이 그레엄 포터 감독이고 또 한 사람이 크리스토프 갈티에 감독. 릴에게 정말 너무 또 값진 우승 트로피를 직전 시즌에 안겨줬던. 그렇죠. 릴이 파리 생제르맹, 리옹, 모나코 등등을 다 뒤로 하고 마르세유 등등을 그 릴을 그렇게 정말 감격의 우승을 거머쥐게 하고 또 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레엄 포터 아니면은 크리스토프 갈티에가 그 예전의 포체티노 그런 기질적인 유형은 요 둘 아니냐. 그레엄 포터 지금 브라이튼 호벤 알비온을 이끌면서 근데 순위 자체가 한 자릿수 순위도 못했잖아요. 포터는. 아니요, 요거는 그 제가 대신해 제가 대신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신하면 그 브라이튼이 그냥 생존하는 뭐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해 왔고요. 일단 그것만 해도 잘한 거고 내용이 되게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팀들하고 붙어도 항상 프리미어리그 강팀들을 경기 내용적으로 굉장히 애먹이는 화력을 보여줬어요. 저는 잉글랜드 지금 40대 감독 중에 거의 뭐 전술적으로는 선두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레엄 포터가. 브라이튼식의 빌드업에서부터 압박에서부터 팀을 만들고 결정을 손흥민과 해리케인이 짓는다 치면 뭐 축구에는 if 만약이란 필요는 없지만 포터 감독은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감독이다. 그럼 레비 회장이 뭐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포터를 데려와야겠네요. 근데 이제 위약금을 좀 줘야 될 거예요. 위약금이 계약 기간이 맞다. 남아 있어요. 지금 토트넘 했죠. 많은 감독들 후보들 가운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레드 말씀하신 그 돈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의 그 레비 씨의 그 패턴을 행보를 봤을 때는 웬만하면 위약금 안 드는 사람으로 하자 좀. 그런 마인드가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쓸 때 써야 되는데. 레비 회장이 문제가 있어요. 레드제미는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떠오르는 사람은 혹시 있죠. 그냥 마음속에는 굉장히 많죠. 뭐 빠르게 떠오르는 그냥 이름들 생각해보면 램파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제라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라드 저 윗동네에서 이제 이 셀틱을 쓰러뜨린 제라드.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이름값이라는 게 확실히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토트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클럽이었어요. 야, 우리 런던이야. 우리 돈 많아. 라는 이미지로 굉장히 셀링 포인트를 잡아온 클럽이
정체성도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 그 감독 선임에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마틴요, 해요. 레드넵, 후안델 라모스, 그렇죠. 빌라스 보아스, 그다음 포체티노, 무리뉴. 아 그러네. 빌라스 보아스도 쉬고 있습니다. 빌라스 보아스 하시고 있죠. 근데 빌라스 보아스는 좀 굉장히 이제 연륜도 들고 나이도 들고 해가지고 빌라스 보아스가 아직도 젊어요. 근데 젊어. 아직도 근데 젊어요. 아니, 경험이 막 쌓여가지고 이제 막 대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레비 회장은 그런 거 싫어해요. 레비 회장 그리고 레비 회장은 아 그럼 램파드, 제라드 그 두 분은 뭐 대들고 이럴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가요? 대들겠죠. 대들겠는데 그래서 지금 약간 이미지적으로 맞지만 레비 회장의 이 뭐라 하나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죠. 순종적 리더십이 너무 큰, 그러니까 큰 이름들이라 또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얼마 전이 아니죠.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토트넘 그 다큐멘터리 공개됐잖아요. 네. 그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비 회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레비 회장은 기본적으로 구단주가 아니에요. 경영자예요. 사장. 매일 출근해가지고 매일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 다큐멘터리 보면 거의 매일 클럽하우스에서 무리뉴 감독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뭔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20년째예요. 한 자리에서 20년째. 그런데 레비 회장이 해놓은 걸 보면 정말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올라왔거든요. 토트넘이. 성적도 그렇고 KPMG라는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최근 5년간의 클럽 가치, 매출, 상승률을 따져봤는데 토트넘이 전 세계 1등이에요. 103% 올랐어요. 압도적이고. 그럼 레비는 그거로만 따지면 그렇죠. 훌륭한 경영인이네요. 그런 사람이 20년째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굉장히 당연하고 심리학적으로 아주 좋은 분석. 저도 경영인 레비는 엄청나게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레비 회장이 보는 그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을 해야 돼요. 어린 선수 육성 잘해야 되죠. 자기 말 잘 들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름값이 그렇게 크지 않은 감독인데도 와서 스타 플레이어들과 의사소통도 잘해야 돼. 그리고 결과도 어느 정도 내야 결과도 되고. 내야 예. 돼. 무조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그 생각해야 될 거는 무리뉴였잖아요. 전 감독이. 레비 회장이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감독을 10명을 썼는데 10명 중에 무리뉴처럼 화려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었기 때문에 착시가 굉장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착시가 있다. 예.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톱 클래스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네, 포터 갈티에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근데 무리뉴가 한번 와서 사람들의 시선에 왜곡이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 지금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톱클럽.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콘테 C 보자마자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콘테는 기본적으로 인테르 밀란에서도 연봉이 너무 높아서 저도 콘테 나올 때부터 저도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 클럽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즉시 전력감 거대한 스타들을 많이 또 달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닌데 토트넘하고는 그 파라티치는 왜 들여왔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 파라티치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스텝이 완전히 꼬이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분은 좀 다르잖아요. 이분의 그 막 뭐 기사 읽어보고 자료 찾아보면 빅 사이닝에 능하다는데 토트넘은 지금 빅 사이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해리 케인을 팔지 않는다면 해리 케인을 팔아서 그 돈이 생겨서 레비가 이거 너 다 써! 라고 하면 이제 빅 사이닝이 가능하지만 빚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딱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조금 전 르블루도 얘기했지만 돈을 쓰려면 케인을 팔아서 군자금을 마련을 한다.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케인이 남을까 안 남을까도
사실은 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팬들, 토트넘 팬들에게 큰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케인은 남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팔아야 된다. 네, 저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아서 자금을 땡겨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밖에 없어요. 돈을 갑자기 많이 벌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관중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거고, 갑자기 머천다이징 수입이나 뭐 광고 수익이나 그런 게 늘지 않을 건데, 그리고 어쨌든 새 감독이 와서 뭔가 기울기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케인에 파는 게 새 감독은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조금 짜증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케인하고 손흥민이 있는데 그러면 가야 되는 성적이잖아요. 근데 케인은 지금 만약에 남는다면 물론 프로니까 잘하겠지만 심리적으로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지쳐 있고, 그리고 팔 수 있다면 지금이 가장 비싸지 않을까. 지금이 적기긴 하죠. 네. 케인을 팔아야 된다. 아니 1,500억 이상 팔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경색돼 있는데 그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선수와 시기가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 케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9번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유망주, 좀 가성비 좋은 정상빈? 정상빈 나왔어요. 정상빈. 너무 인기 영업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네. 아니 요거 이제 자막 처리되면 또 이거 또 짤방 떠요 또. 근데 문제가 시장이 이제 문제예요. 해리 케인은 지금 최고가인데 시장이 역대 최악이에요. 이게 참 보면은 사실 레비 회장 입장에서 보면은 행운일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이. 기본적으로 보내기 싫은데.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번 시장에서 해리 케인이 떠나지 못할 확률도 없지 않아요. 분명히 존재해요. 시장이 너무 경색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물로 내놔도 예, 그렇죠. 조건이 안 맞거나 그렇죠. 아예 수요자가 안 나타나면.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레비 회장은 케인을 붙잡은 악마 같은 회장이 아니라 굉장히 당당하게 아니 없다. 갈 곳이 없다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비 회장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보면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1억 파운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레비 회장은 공공연히 말한 게 뭐 2, 3년 전에는 2억 파운드까지 케인을 불렀다가 지금 그게 내려와서 1억 5천만 파운드. 지금 2021년 코로나 시국에 그 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클럽이 딱 맨시티 PSG잖아요. 도하와 아부다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두 클럽하고 협상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는 사실 케인 못 떠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라는 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르블루가 제시를 했는데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레드제민이 지금 또 얘기를 했네요.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레비 회장의 여태까지의 사업 수완이라든가 그 경영 패턴을 봤을 때는 정말로 말 안 되는 거액을 누군가 부른다면 보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기꺼이 이제 리빌딩을 할 거예요. 저 두 분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과연 레비 회장이 원하는 것만큼의 금액을 제시할 팀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 그 문제에서 이제 레드 말씀에 아주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남을 가능성이 저는 한 70% 정도 된다. 그래서 케인 선수가 어찌할 수 없는 여름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오도 가도 레드 못하는 상황이 말씀처럼. 될 수 있겠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말씀을 드리자면 손흥민 선수는 애시당초부터 케인 선수에 비하면 토트넘과 런던을 사랑하는 지금 현재 토트넘과 런던을 사랑하는 정도가 좀 더 높지 않나 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분이 이 스튜디오 안에 있습니다. 런던어? 예? 손흥민 선수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예. 들어갔다 나왔다 하셨다. 예. 우리 레드제민. 손흥민은 런던을 사랑합니까? 런던 사랑하는 마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레드제민이 런던을 더 사랑합니까? 손흥민이 런던을 더 사랑합니까? 손흥민 선수가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연봉이 그 정도 되면 사랑했겠죠. 훨씬 더.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손흥민 케이스를 바라봄에 있어서 그 어떤 축구 선수라도 일단 행복해야 되잖아요. 생활이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면에서 런던은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행복하게 팀에서 뛸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손흥민 선수 실제로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나름 또 런던 그런 충족감 다 맞춰줄 수 있고, 또 여기서 한 말씀 드리자면 선수 측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구 선수는 팀 우승도 중요한데 개인 기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토트넘에 남는 게 개인의 만족도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를 지금 뭐 케인 선수가 있지만 손흥민 선수를 챙기는 게 정말 왕처럼 대접을 해요. 아, 구단에서 찐이 대접을 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챙겨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옆에서 그러니까, 본 사람의 예, 증언입니다. 지금. 이게 맨 새 경기장의 개장 첫 골을 넣었잖아요.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발끝에서 완성됩니다. 이 경기장에 이제 손흥민 선수 가족이 산 그 박스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호 골을 넣고 그 다음 경기가 다음 홈 경기에 박스석에 갔더니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첫 골 넣고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뽑아서 거셨냐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몰랐는데 구단이 와서 걸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극진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연봉을 많이 줄게, 뭐 차를 사줄게 이런 거보다 디테일한 네. 부분이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고 기분 좋죠. 그럼. 그 초코빵 박스에 새겨져 있는 그러니까 무슨 뭐 대접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이 그 클럽에서 뛰면서 그 클럽에서 축구를 하면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한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언론 보도에서 보면 선수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 나는 이곳에서, 맞아요. 나는 here, 여기서. 그 존중받는 느낌이 현재 이적하는 거랑 토트넘에 남는 거랑 생각해 보면 토트넘에 남는 게 존중받는 느낌을 이 극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잠깐만요. 레드제민이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예요. 그러면 남느냐 떠나느냐의 갈림길에서 어떤 제안,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재계약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이적료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이제 5% 정도 피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바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이제 이 팀에서 행복하고 딴 데 갔을 때 여기 이상의 정말 인간적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선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에이전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클럽이 그럼 방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상한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일단 시장 상황이 좋아지기까지 일단 기다려야 돼요. 에이전트라면. 이적료가 올라가든 연봉이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거든요. 아니 아예 그러시지 말고 저희는 사실 토트넘이 정말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대접을 잘해주시면 여기 쭉 남고 싶습니다. 그 대신 연봉만 조금 더 올려주시죠. 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와요. 도와줬죠. 라는 전화가 온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아까는 선수의 행복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자신의 행복을 누구나 추구하기 위해서 일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손흥민 선수도 그런 상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뭐 레드가 얘기한 얘기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마음 가는 대로 손흥민 선수가 가장 행복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여기 한 말씀만 추가하면 저는 우승 트로피가 전에도 여기서 이 프로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승 트로피가 축구에서 개별 선수들의 역량과 능력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팀의 우승 트로피가 저는 결정적인 게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축구에서 개별 선수 비교하는데 제발 그 우승 트로피부터 들이대는 일은 저는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레비의 최측근이고 레비가 내 말은 들어요. 그러면 어떤 조언을 안 들을 것 같아서. 레비 씨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면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레비 회장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는 그 누구의 조언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뭐 농담 삼아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국 코인을 좀 하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를 앞세워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명칭권도 아직 안 팔고 있잖아요. 경기장. 그런 거 이제 한국 기업한테 팔아서 본격적으로 K클럽으로 이렇게 거듭나면 뭐 이렇게 치킨 브랜드 같은 거 이렇게 데려와서 토트넘 핫스퍼 스테디엄 그거를 그러니까 한국 기업 스테디엄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DGB 파크. 닭이니까 뭐 BBQ 아레나라든가 DGB 파크. DGB 파크. 뭐 그런 거죠. 스타디움 오브 뭐 카톡 해가지고 귀여운 막 이모티콘들이 막 아레나. 이러고 있고 막 네. 이러고 있고. 열카? 참 저희가 제발 한국 축구 팬이면 토트넘 걱정을 이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도입부로 오늘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진지하면서 생산적이고 뭔가 여운을 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 자체적인 평가를 진행자로서 감히 해봅니다.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류블루부터. 토트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리케인을 빨리 팔아서 팀 리빌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드젠. 일단 토트넘 이런 자리에서 독점적으로 주제에 오른 채택되신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케인 선수 알아서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에게 뭐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런던 말고 의외로 유럽에 섹시하고 좋은 행복한 도시 많습니다. 파리라든가 맨체스터라든가 밀라노라든가 의외로 많습니다. 지도를 펴시고 한번 봐보세요. 근데 파리와 밀라노는 저 패션 컬렉션이 있는데 맨체스터 뭐 스프링 컬렉션 이런 건 없지 않나요? 거기에 이제 아부다비 집안에서 운영하시는 또 아부다비니까. 거기는 섹시한 은행이 있죠. 은행이. 금고가. 너무 많은 걸 궁금해하시면 안 돼요. 자신의 한 줄 요약 듣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앞으로 계속 본인이 정말 바라는 거 다 이루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행복한 방향으로 모든 일 처리하시면은 그것이 어떤 길이 되든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만세! 자, 토트넘 하스퍼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 열카 축구 이야기 꾸며드렸습니다. 샤신 레드제민 류블루 고맙습니다. BBQ 괜찮지 않습니까? BBQ? 근데 그거 애들이 BBQ 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비하한다고 할 수 있어요.